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인 코딩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라인 코딩 방법이 있었죠. 이름이 이제 이상한 이름이 좀 붙어 있는데요. 라인 코딩의 분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 폴라 그리고 바이페이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일단 폴라라는 말은 그 유니폴라라고 해서 플러스와 0밖에 없는 그것과는 달리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해당하는 레벨이 모두 존재할 때 폴라라는 말을 붙이고요. 바이페이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그 내용을 알게 될 텐데요. 사실은 이 명칭을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분류에 쓰이는 말이지 실제 현실에서 저 말을 자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폴라 바이페이즈라고 하는 방식은 레벨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return to zero, 즉 RZ에서 봤듯이 이 비트 시간의 중간에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엣지가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인 것을 이제 0비트를 뜻한다고 하고,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인 것을 1비트라고 생각하겠다 이거죠. 0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0 다음에 또 0 나오는 경우에는 또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또 올라가야 되죠 여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맨체스터 코딩이라고 해요. 맨체스터 코딩은 우리가 이제 뭐 아는 사람도 있을 이더넷 있죠. 이더넷에 쓰이는 방식이고, RFID 아시나요? 혹시 RFID 쓰는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기는 모르더라도 이건 아셔야 돼요. 이거 뭐죠? 무슨 페이 아시죠? 삼성페이, 애플페이, 스마트폰을 그 계산 뭐 그걸 포스라고 하나요? 포인트 오브 세일즈 뭐 이렇게 기기 있잖아요. 계산 뭐 카드 계산하거나 하여튼 그럴 때 이렇게 폰만 갖다 대도 계산 쩍쩍 되죠. 이게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NFC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 NFC에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맨체스터 코딩입니다. 그래서 이게 Near Field Communication은 이제 접촉식이 아니기 때문에 무선 통신일 수밖에 없는데요. 무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낼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대역폭을 쓸 수가 있어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그죠? 0이건 1이건 말이죠. 1일 때도 마찬가지고 0일 때도 마찬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평균을 0으로 계속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베이스라인 원더링, 한쪽으로 신호가 계속 나타남으로 인해서 평균값이 그쪽으로 점점점 수렴해가는 그런 이제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요. 그러나 나쁜 측면이 뭐가 있냐면은 시그널 레이트가 높아요. RG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계속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계속 움직이니까 시그널 레이트 S가 올라가게 됩니다. 시그널 레이트가 올라가면 당연히 밴드위스도 같이 올라가죠. 즉 다시 말해서 밴드위스 요구량이 높은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NRG에서 봤던 그 밴드위스 요구량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애니메이션 된 이 노란 그림 또 나왔는데 여기 또 뭐가 뭐 빠졌죠 여기. 그래서 밴드위스가 좀 많이 필요하다 하는 정도만 알고 갑시다. 그 NRG-L과 NRG-I의 관계와 비슷한 이 맨체스터에 약간 변형이 있어요. 그 디퍼런셜 맨체스터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 레벨이 즉 플러스 레벨이었다 마이너스이면 0이고 마이너스 레벨이었다 플러스 레벨이면 1이다 라고 하는 이 레벨 기준의 코딩이 아니고 움직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비트가 1이면 인버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비트가 0이면 인버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음 비트가 0인 경우 케이스 여기를 보자고요. 그럼 여기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음 비트가 0이면 어떻게 해요? 인버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레벨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요. 잠깐만요. 인버전. 예, 다음 비트가 0이면 마이너스였다가 무조건 플러스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인버전이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를 봅시다. 다음 비트가 1인 경우 볼까요? 여기요.
여기 보면 여기 있다가요 인버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레벨을 그대로 유지해요. 다음 비트가 1이면. 예. 그러다가 다음 비트가 0이면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비트가 0이면 이따가 인버전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즉 극성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NRGI에서 봤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레벨이 어떤 그 비트를 뜻하지 않기 때문에 첫 시작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비트라도 시작 위치가 다름에 따라서 이 선이 말이죠. 이 신호를 뜻하는 이 선이 완전히 반대로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선 지금 출발선이 플러스, 출발 지점이 플러스입니다. 이전 상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움직이다가 움직이다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플러스에. 자, 그런데 다음 비트를 보니까 어떻죠? 0이잖아요. 0이면 어떻게 돼요? 인버전 해야 됩니다. 즉 플러스에 있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극성을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였던 것이 플러스로 올라오죠. 다음 비트가 1이면 그대로 현재 값을 유지를 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에서 출발했다면 말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지금 처음 시작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 비트가 0이었으니까 인버전하러 올라가야겠죠. 올라가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디퍼런셜 맨체스터는 신호가 완전히 그 반대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장단점이 이제 라인 코딩 방식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NRG-I, NRG-L 이런 애들은 시그널 레이트가 낮고 따라서 밴드위스도 작게 써서 좋았는데 베이스라인 원더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셀프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 하죠. 이 경우는 셀프 싱크로나이제이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비트의 중간 시간에 한번 극성을 바꿔줘야 돼 갖고 이 버티컬 엣지가 한 개씩 꼭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식은 이와 같이 이더넷이라든가 RFID 그다음에 무슨 페이 이런 기술에 쓰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그런 코딩 방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폴라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AMI와 슈더 터너리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AMI가 뭔지 봅시다. 자, AMI가 뭘 뜻하냐면 AM 할 때 M이 mark라는 건데 mark는 1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비트 1이다. 즉 입력으로 1을 전송해야 될 때 입력이 비트가 1일 때 이것을 신호를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건데 A가 이게 alternating이에요. alternating은 뭐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alternating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이게 alternating이죠. 우리가 AC DC 할 때도 current 얘기할 때도 alternating current 플러스로 올라갔다 마이너스 내려갔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AMI는 어떻게 하는 거냐? 0이면 그냥 0으로 레벨을 만들어줘요. 그러다 1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좀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초기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초기 상태가 전에 1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에 1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였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1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로 올라가 줘야 돼요. 자, 0이 나오면 다시 0으로 내려옵니다. 0이 나오면 그냥 0으로 있습니다. 1이 나오면 전에 나왔던 1일 때 우리가 플러스로 코딩을 했잖아요. 이번엔 마이너스로 코딩을 해줍니다. 다시 0이 나오면 다시 0으로 돌아가요. 간단하죠? AMI. 자, 슈드 터너리는 AMI의 약간 듀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거꾸로 하면 돼요. 1일 때 0 레벨을 가집니다. 1일 때. 그리고 0이 나올 때마다 마치 AMI가 1에서 한 번씩 뒤집어줬던 것처럼 0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가정하기를 처음에 하이 레벨에 있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다음번 0이 나올 때는 로우로 내려가 줍니다. 또 다음번 0이 나올 때는 그 반대로 올라갑니다. 자, 1이니까 레벨 0에 있고요. 다음번 0이 나올 때는 지난번 우리가 코딩했던 값의 반대로 올터네이트 해줍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 장점이 뭘까요? 장점은 뭐냐 하면은 얘는요 신호의 움직임을 보세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죠. 0일 때는 뭐 AMI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두 개가 뭐 비슷한 놈이니까 뭐 반대 그 0이냐 1이냐 그 움직임만 반대니까요. 결국 기본적으로 같은 스킴이라고 본다면 AMI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움직임이 언제만 일어나요? 예, 1일 때만 일어나죠. 그리고 0일 때는 아예 제로에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앞에 우리가 봤던 그 이더넷과 무슨 페이에 썼던 그 방식과는 달리 신호가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요. 이것은 시그널 레이트가 낮다는 뜻이고요. 시그널 레이트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따라서 시그널 레이트가 낮으니까 밴드위스도 많이 안 필요하죠. 예. 그렇게 하고 올터네이팅이니까 플러스가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되고 나머지는 0이니까 평균의 영향을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온도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예. 다만 조금 우려되는 건 뭐죠? 0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EMI에서 그냥 쭉 그려지겠죠. 싱크로나이제이션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가끔 버티컬 엣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0만 반복된다 그러면 버티컬 엣지가 나오지 않고 그냥 쭉 미끄러져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AMI와 같은 이른바 바이폴라 방식들은 어떠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NRG의 한 대안으로서 개발된 것인데요. NRG만큼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DC 컴포넌트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NRG로 다시 가서 얘가 DC 컴포넌트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었는지 보겠습니다. NRG 한참 전이었죠. 우리가 NRG로 한번 가볼게요. 예, 이게 NRG였는데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여기를 좀. 아이고. 지워지지가 않네요. 자, 여기 보면은 DC 컴포넌트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예, DC 컴포넌트가 있을 수 있죠. 한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0 나오면 어떻게 되죠? 0 나오면은 지금 0이면 플러스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라고 할 때 0이 나오면 이쪽에서 쭉 가죠. 그죠?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만큼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0만 나와도 그냥 공중에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1 나오면 어떻게 돼요? 1은 또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파워가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했을 때 한번 그 AMI를 다시 가서 보게 되면요. 얘는 0이 나와도요. 그냥 0에 붙어 있어요. 0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씁니까 안 씁니까? 예. 아까는 0이 나오면 공중에 떠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땅에 바싹 붙어 있어요. 예. 공중에 떠 있기 위해서 힘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DC 컴포넌트가 없어요. DC 컴포넌트는 모름지기 DC라고 하면 옆으로 이제 그 올터네이팅 없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 주파수 0인 상태로 즉 수평선인 상태로 쭉 감과 동시에 조건 1번이 그거고요. 2번이 뭐예요? 에너지가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에너지는 이 조건을 위배합니다. 얘는 에너지 레벨이 0이에요. 그냥 가만히 땅에 붙어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파워라고 해야 되나 헷갈리는데 하여튼 앰플리튜드가 0이에요. 따라서 DC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의 이 정의 중에 하나를 만족을 못하죠. DC 컴포넌트가 없는 좋은 성질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 쓰이느냐? 아까 NRG 같은 것들은 뭐 USB에 쓰이거나 아니면 자동차 안에 커피 머신에 엘리베이터에 이런 데 쓰인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 쓰이느냐 하면은 이제 장거리 전화선, 장거리 전화선에 쓰여요. 장거리 전화선에 쓰여서 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힘을 쓰는 게 좋지 않아요. DC 컴포넌트가 생기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장거리 전화선에 쓰이지만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 이거 어떻게 하냐?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이 챕터를 시작하면서 뭐 얘기했었죠? 라인 코딩은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보완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 블락 코딩과 스크램블링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는 이제 약점이 현저하므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예, 방금 내가 얘기했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꼭 필요해서 쓰고는 싶은데 약점이 있다. 그 약점만 보완하면 되겠죠. 예. 이 롱 디스턴스로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의 넓은 땅에서 전화선이 오랜 긴 거리를 가야 된다 그럴 때는 시그널 레이트가 올라가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레이트를 최대한 낮추고 그건 좋은데 DC 컴포넌트 없어서 좋은데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가 있으니 이것만 좀 보완하자 하는 식으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또 멀티 레벨 스킴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레벨이 두 개인 놈들 혹은 기껏해야 세 개인 놈들 이런 거 있었어요. 이제 세 개라고 해봤자 이제 리턴 투 지로라서 0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 가끔 있었죠. 플러스에 있다가 뭐 0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두 레벨 혹은 세 레벨짜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멀티 레벨은 레벨 수가 상당히 많은 이런 스킴들을 말해요. 그 중에 이제 2B1Q라고 하는 스킴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좀 이제 일단 네이밍 컨벤션을 좀 먼저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뭐 B, 뭐 L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B는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요 B가 요 2B 할 때 B예요. 그래서 M이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제 2가 되는 것이고요. 2B, 요 N이 1이죠. 1Q인데 이 L이라고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Q이면 요거 4란 뜻이고요. T이면 3이란 뜻이고 B이면 뭐 2란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요 M과 N 두 값의 관계예요. 2의 M승이 L의 N승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지금 이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일단 예를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여기서는요 레벨이 지금 2B1Q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레벨이 L이 4이면 그냥 Q라고 적는다고 했죠. 그래서 네 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죠. 지금 이 레벨은 여기 그림에는 쓰이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뭐 오류가 있는가 봅시다. 00은 여기에 해당하고요. 플러스 1. 11은 마이너스 3에 해당하고요. 01은 이거 틀렸죠. 이렇게 같이 그리려면 이거 11 돼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10이 아니라 00이죠. 그래서 지금 10이 지금 없네요. 이게 아마도 10일 것 같아요. 이게 10이란 뜻이고요. 요게 00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요게 01이고 요게 이제 1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레벨이 4개나 된다는 거죠. 레벨이 4개나 되고요. 이랬을 때 이 조건은 이제 왜 필요하냐? 자, 이 2의 m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b니까요. 2b니까 b는 2b니까 m이 2잖아요. 즉 2의 2승이 자, L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Q잖아요. 2B1Q L에 해당하는 것이 Q죠. 그러니까 4죠. 4의 N승이죠. N은 뭐였어요? 지금 1이죠. 당연히 이건 이제 성립합니다. 여기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 뜻은 이제 두 비트를 한 개의 여기 2B1Q 뜻은 두 비트를 한 개의 네 레벨을 가진 신호로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2B1Q는 이게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뜻은 두 개의 비트를 두 개의 비트를 두 개의 비트를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비트 할 때 그 둘입니다. 이게 이제 비트가 두 종류니까 여기 2가 되는 거고요. 두 개의 비트를 네 개의 레벨을 가진 신호 한 개로 표현한다. 이 말이 돼요. 이게 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다음 장에 예를 하나 더 보면 쉽게 이해가 가요.
자, 이것은 8B6T입니다. 8B6T는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컨벤션대로라면 8개의 비트를 6개의 세 레벨을 가진 신호로 표현한다 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8비트를 단체로 표현을 할 건데 뭐로 표현한다고요? 8비트를 6개의 심볼로 표현할 건데 그 심볼은 레벨을 3개를 가진 심볼이에요. 그래서 레벨이 보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세 레벨이 있죠. 그래서 T라고 적었어요. T는 3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앞에서 T는 3. 그래서 세 레벨을 가진 신호 6개를 써서 8비트를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0001, 0001은요. 지금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플러스 여기 써 있죠? 요거로 쓸 거예요. 요건 신호 심볼 6개를 쓴 것이죠. 심볼 6개를 써서 8비트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그 부등식을 여기서도 보면요. 이 이진수 그러니까 비트니까요. 이진수 8개를 표현하는데 레벨 3개를 가진 심볼 6개를 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레벨 3개를 가진 심볼 6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3의 6승이에요. 그리고 레벨은 아니고 종류 두 종류 0과 1 두 종류를 가진 그 데이터 값 8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종류는 2의 8승이죠.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보다는 신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일단 많거나 같아야 쓸 수 있겠죠. 이 신호를. 그죠? 이 모양의 신호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우변이 더 작다 그러면 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8비트를.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좀 덜 헷갈릴 거예요. 이 부등식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이진수 그러니까 바이너리 비트 m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지수인 2의 m승보다는 레벨 개수 L개를 가진 심볼 N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B1Q는 두 비트를 하나의 4레벨을 가진 신호로 표현한다. 정확하게 그 말이죠, 여기가. 그죠? 레벨 4개를 가진 신호 1개로 2비트씩 표현했으니까요. 신호 1개로 2비트씩. 그렇죠? 이것이 이제 멀티 레벨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구경하기 힘들어졌지만 이게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버 룹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에 인터넷 초기에 제가 귀국했을 당시니까 귀국한 지 몇 년 안 됐을 테니까 21세기 초에 2000 뭐 몇 년 이럴 때 인터넷이 ADSL, VDSL 하면서 지금 이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상품으로 팔았던 요즘은 초고속 인터넷이라 다 이더넷 그것도 옵티컬 뭐 이런 쪽으로 와 있지만요. 초고속이라 이건 이제 21세기 초에 우리나라에서 썼던 인터넷 연결 방식에서 전화선을 쓰는 방식인데 꽤 속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뭐가 좋으냐면 레벨이 다양한 덕분으로 신호 자체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비트의 개수에 비한다면. 비트의 개수에 비해서 신호의 움직임이 천천히 일어나요. 그래서 시그널 레이트가 상당히 낮은 신호율은 낮은데 컴플렉시티가 높은 이런 단점이 있죠. 자, 그래서 좀 복잡한 스킴 8B6T를 가지고 한번 또 더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이 부등식으로부터 이제 아까 2B1Q의 경우에는 이 부등호가 아니라 앞에서 보시면 딱 그게 이퀄이 됐죠. 2B1Q니까 2의 2승이 4의 1승과 같았죠, 사실. 그죠? 딱 맞아 떨어져서 뭐 이쪽 오른쪽에 여유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8B60의 경우에는 여유분이 오른쪽에 좀 있습니다. 3의 6승은 729나 되고요.
2의 8승은 25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 레벨을 가진 이 심볼들을 가지고 그 심볼 6개를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729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 지금 3개가 여기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값은 256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729개 중에서 473개는 사실 쓸 일이 없는 그림이 되죠. 쓸 일이 없는 패턴이 되죠. 그런데 그러면 요거 어디다 쓸 수 없을까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용도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용도를 두 가지를 여기서 두 가지 이거 1번 이거 2번 그리고 세 번째 DC 밸런스까지 세 가지 용도를 위해서 여유분을 이제 사용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DC 밸런스가 제일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 DC 밸런스부터 얘기를 할까요? 시간이 10분 남았네요. 뭐냐면 자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DC 밸런스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0001, 0001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밸런스가 잘 맞았습니다. 마이너스가 2개고 0이 2개고 플러스가 2개니까 딱 합하면 0이 돼요. 그런데 이 경우를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까지는 좋았는데 플러스 하나 남고 마이너스가 없는 채로 0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가 돼버렸죠.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DC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이제 베이스라인 원더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플러스 하나에 마이너스 하나씩 이렇게 짝을 맞춰주면 좋잖아요. 근데 짝이 지금 안 맞았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지금 요 0101, 0000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0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나 봐요.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 아니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거 골랐죠? 256개를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기준은 딴 거 없습니다. 자, 아주 극악한 패턴 그 그림 중에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6개 또 있을 수 있겠죠. 이거 안 뽑혔어요. 이거 왜 안 뽑혔을까요? 이거는 지금 여기 밑으로 기는 놈이니까 그죠? 베이스라인 원더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뭐죠? 이렇게 밋밋하니까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729개 중에 우리가 자 라인 코딩의 방법으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가진 그런 나쁜 성질을 가진 애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좀 예쁜 애들 고른 거죠. 그래서 고른 것들이 지금 여기에 쓰이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코드들인데 여기 지금 문제라고 한 이것마저도 사실은 그렇게 0 값에서 많이 벌어져 있지 않죠. 뭐 마이너스만 7개 이런 건 아니잖아요. 플러스만 7개 이런 거 아니잖아요. 플러스 하나 오버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다 보면 이렇게 균형이 딱 맞은 놈이나 뭐 벗어나도 이거 하나 정도 벗어난 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골라져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6개를 고르다 보니 이렇게 딱 맞출 수 없는 이제 경우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 아주 여유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아주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마저도 내가 DC 밸런스를 맞춰버리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걸 써야 되는 지금 패턴이라고 합니다. 지금 0101, 0000이.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 지금 여기도 플러스가 3개, 마이너스가 2개밖에 안 돼서 여기도 플러스가 나올 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플러스 하나로 오버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더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이걸 마이너스로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왔을 때 이것 대신에 뭘 씁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0 마이너스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얘는 이제 코드에 뽑혀 올라왔어요. 미인 대회에서 선발된 애입니다. 그런데 얘는 못 뽑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 473개 중에 있었는데 얘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얘를 대신 써버리는 거예요. 이거 대신에 얘를 대신 써버리면 앞에서 플러스로 서플러스가 일어난 걸 갖다가 이쪽에서 이제 상쇄시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코드대로라면 어떻게 그랬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그려댔어야 될 것을 완전히 반대로 다 예, 방향을 움직여 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DC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요것은 사실은 안 쓰는 코드를 쓴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미인대로 제가 비유를 했는데 이 코드에서 이 움직임이 버티컬 엣지가 좀 있는 것들을 뽑아 올린 것이죠. 선발할 때 선발 기준 자체가 그래서 밋밋한 애들 다 죽이고 이렇게 버티컬 엣지들이 많이 끼어 있는 이런 놈들로 이제 일부러 골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에러 디텍션에 쓴다고 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256개 들어있지 않은 다른 그림들의 경우에 그런 그림이 나오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보내려고 한 게 아니니까 이 그림은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256개가 아니니까. 물론 뭐 여러분 그럼 여기 그 반대 이것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512개가 아니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죠. 512개를 빼내도 여기서 빼내도 남는 게 있죠. 그것은 이제 에러 디텍션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729개에서 현재 쓰이는 256개와 또 이놈들의 반대 이미지, 반대 패턴 256개 이걸 갖다가 뭐 쓴다고 하더라도 이 남는 숫자는 0보다 크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속한 애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뭔가 에러가 생겨서 안 나와야 할 그림이 등장한 거니까 요거는 야 에러야 라고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EB1Q처럼 이게 딱 맞아 떨어져 버리면은 에러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패턴이 남아있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B6T가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요 관계에서 우리가 여유분이 생길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교과서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5분 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멀티 레벨입니다. 멀티 레벨 중에 이제 EB1Q, 8B6T 두 개 봤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뭐 4D PAMS라는 스킴이 있는데 이건 안 할게. 너무 지저분하고 괜히 헷갈릴 것만 같아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저건 그냥 넘어가겠는데 기가빗 이더넷이라고 이더넷 중에서 이제 고속 버전 여기 이제 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재밌는 게 요 멀티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자 요거는 마치 우리 뭐 기억나요? 무슨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기억나시죠? 뭐 그거 비슷해요. 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서 이제 일부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이제 MLT3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MLT3는 이 스테이트 머신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일단 출발점이 0 레벨 0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위치가. 그런데 다음 비트가 보니까 0이에요. 그래서 넥스트 bit을 보니까 다음 비트가 0이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자, 그러고 또 다음 비트를 보니까 1이 나왔어요. 자, 1이 나온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1이 나온 넥스트 비트가 1이면은 여기로 내려가야 되겠죠. x가 1이면은 결정을 하래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지난번에 제로 아닌 레벨에 어디가 있었니? 플러스 쪽에가 있었니? 마이너스 쪽에가 있었니를 물어봐요. 지난번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안 나왔죠. 지금 이 과거는 지금 없어요. 정보가. 그래서 어느 한쪽을 택해보면 이 그림으로 유추하건대 지난번에 플러스로가 있었으면 이번엔 내려오고 마이너스에 있었으면 올라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지난번에 어디 마이너스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0레벨 아니었을 때 0레벨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0레벨 아닌 위치가 어디였겠냐? 마이너스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에 있었어서 그렇다면 플러스로 올라오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음 비트를 보니까 또 0이에요. 그러면 다음 비트가 0이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그래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그 다음에 1이 나오네요. 그러면 next 비트가 1이야. 그럼 다시 1로 와서 0으로 돌아와 이렇게 되죠. 그래서 0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next 비트가 1이다. 그러면 지난번에 어디 있었니? 지난번에 어디 있었지? 높은 데 있었죠. 0레벨 아닌 데서는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럼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가야겠죠. 마이너스 V로 내려오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의도를 좀 이해하셨나요? 0이면은 그냥 0에 있으라는 거예요. 0이면 0에 있고 높은 곳에 있어도 0이 next bit이 0이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래요. 낮은 곳에서도 또 높은 곳에서도 0이 나오면은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이 나오면 가만히 있고 대신에 다음 비트가 1이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이라고 돼 있습니까? 다음 비트가 1이 나오면은 지난번 그 다음 비트가 1이 나왔을 때 지난번 0이 아닌 위치가 플러스 쪽이었냐 마이너스 쪽이었냐 이걸 본 다음에 반대로 움직이라고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다음에 이미 있는 자리가 높거나 낮은 자리에 0이 아닌 위치가 있다 그러면 0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은 데 갔다가 0이 나오면 그대로 있다가 1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일단 0으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0이 나오면 계속 있다가 1이 나오면 지난번 높이 올라갔었으면 이번엔 내려오시고 그죠? 그러다가 뭐 0이 나오면 계속 있지만 1이 나오면 다시 0으로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다시 또 1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 내려갔었으니까 올라오시라 이렇게 되죠. 의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움직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 사이에 나오는 0들은 다 이제 여기 그 사이에 나오는 1들은 미안합니다. 뭐죠? 0으로 돌아오라는 거. 하여튼 플러스로 갔다가 1이 나오면 돌아오래요. 돌아와서 그 상태에서 0이 나오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0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거니까 0들을 좀 빼고 얘기할게요. 그 next bit이 0인 거 빼고 0이라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라. 즉 현재 레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움직임이 없고 움직임이 언제 일어나요? 오직 1에서만 다음 비트가 1에서만 나타나는데 어떻게 뭐 플러스였으면 0으로 오고 1에 의해서 이제 0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이 나오면 자 이번엔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1이 나오면 다시 0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엔 플러스로 가고 즉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각 레벨에서 좀 더 머무르는 건 지금 생략을 하고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이죠. 오르락 내리락인데 특징은 뭐예요? 좀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그러니까 0 나올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데 마치 지난번에 우리 뭐가 생각이 나나요? AMI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예, AMI가 생각이 나는데 볼까요? AMI 기억이 안 나나요? 다시 또 볼까요? 워낙 지저분하게 지금 돼 있는데 AMI 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 나올 때마다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것과 비슷하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비슷하긴 한데 뭐가 다르죠? 뒤에 보는 MLT가 훨씬 AMI보다 천천히 움직여. 왜냐하면 MLT였다면 이게 나왔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위에 있죠. 안 내려오고. 얘는 바로 내려와 버리죠. 0이니까 내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MI보다도 더 천천히 움직입니다. 바로 그걸 노린 거예요. 뭘 때문에 노렸을까요? 그거를. 신호율을 낮추기 위해서. 신호율을 낮추는 그 의도가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서 신호가 천천히 움직이게끔 합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가 바로 이건데 계속 뒤집는 경우 1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 플러스였으면 1이 나왔으니까 움직여라. 어디로? 0으로. 또 1이 나왔어요? 내려가라 이번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온 제로 했을 때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제로 이거 어디서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제일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빨리 움직여도 한 사이클 즉 플러스 올라갔다가 다음번 플러스 볼 때까지죠. 그게 한 사이클인데 예, 그동안에 몇 비트가 지나가요? 예, 4비트나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이클 주기를 마치는 신호가 한 주기를 마치는 동안에 비트가 4개나 지나가는 이런 굉장히 느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시그널 레이트를 낮추기 위한 방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시그널 레이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밴드위스 요구량도 적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논 피어리어딕한 그런 인풋이 들어와도요. 예, 그래프는 되게 피어리딕하게 이제 바뀌는 약간 피어리딕한 모양으로 바뀌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피어리딕은 좀 이상하고 하여튼 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마치 사인파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이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피어리어딕하다고 하는 것은 좀 오바네요. 이렇게 말은 안 하는 게 알겠어요. 여튼 시그널 레이트는 제일 낮습니다. 이 녀석이. 예. 그래서 100mbps를 속도를 내는데 뭐 32MHz 이하의 밴드위스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밴드위스를 낮추고 시그널 레이트도 낮추는 이런 이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이구 41분이 됐네요.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동영상 양의 제한 때문에 하루 한 학기 내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